안녕하세요. 의자맨TV의 한의학 박사 이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T 환자인데요. 저희 병원에 온 분을 한 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남학생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깜빡이고 자꾸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깜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자꾸 뭐가 걸린 듯이 킥킥거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꿀룩꿀룩 하면서 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동시에 다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없어지면서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없어지면 다른 게 생기고 해서 없어지나 싶더니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해서 쭉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니까 한 달 전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께 좀 여쭤봤죠, 그죠? 혹시 이런 틱이 생길 만한 계기가 있었는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두 분이 좀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부부싸움을 좀 하기 때문에 애가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눈을 계속 좀 못 마주칩니다. 그죠? 자꾸 눈길을 피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한 템포 느립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느낌,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오시라 그래서 이제 다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 결과도 보고 이것저것 여쭤봤죠. 그죠? 여쭤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틱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틱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가 표현되는 것이 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게 있고 지속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잠깐 못 쳤다. 뭐, 엄마한테 좀 머쓱해졌다. 친구하고 좀 다퉜다. 뭐 학년이 바뀌었다, 뭐 학원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잠깐 또는 한두 달 또는 한의원이나 정신과 가서 간단히 약을 먹으니까 낫더라 하는 이 틱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단순하게 큰 이유 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잘 낫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일과성적인 틱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잘 없어지지 않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모님, 이 집처럼 이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계속 불안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자주 다투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다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간헐적이지만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예를 들면은 나는 진짜 공부가 하기 싫은데, 뭐 우리 부모님은 나 공부 안 하면 진짜 뭐락하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학교 가면 나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크게 괴롭히진 않는데 자꾸 나를 뭐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난 그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생기는 틱은 모양만 변하지 있다 없다 하면서 계속, 그죠? 이제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 동작 틱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음성 틱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바뀌었다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따로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주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 결과를 보니까는요, 좀 짚히는 게 있어서 제가 부모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 검사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뇌기능 검사를요. 그 중에 이 감각운동 통합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각운동 통합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뇌가 판단해서 반응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의 정보를 입력해서 내가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판단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 2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때 반응하는 속도는 보통 1000분의 20초 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 2 이렇게 꿈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껄끄럽고, 들어와서 저장할 때도 제자리를 빨리 못 찾아가고, 내가 뭔가 표현을 할 때도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 쓰는데도 뭔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운동 통합
이 검사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뭐 이런 일은 있나 저런 일은 있나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는 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어머님의 눈치를 계속 본 겁니다. 이 뭐냐 하면은 어머님이 이 아이를 계속 간섭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 아이는 계속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엄마가 만족을 할까? 계속 눈치를 보면서 단순한 것을 대답하는데도 엄마를 힐끔 쳐다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답이 느립니다. 꿈 뜨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눈치를 본다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니까 아이는 스트레스입니다. 계속 커가니까는. 그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수년 동안 지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게 이제 틱으로 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틱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깜빡인다든가, 뭐 어디를 자꾸 움직인다든가, 그 다음에 배를 꿀룩꿀룩 거린다든가, 아니면 어깨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형태가 변해가면서 자꾸 틱이 기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몇 년 전부터 그냥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틱이 나왔다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틱이 잠깐 없어졌다가 형태만 바뀌어서 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틱은 치료하려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들의 어떤 양육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이 조금 듣기는 거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언제까지 간섭을 할 거냐. 간섭을 하는 거는 이제 끝났다. 그죠? 초등학교 9학년이고 지금 5학년 남학생이니까 6학년 중학교 들어가면 엄마 말을 들을까? 안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엄마가 계속 간섭을 하다가 애가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거절을 했다. 그러면 얘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겠지만은, 어머님의 아이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 양육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러한 틱들은 상당히 치료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틱은 어쨌든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요만큼인데 이게 차고 넘치는 게 그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는 게 표현되는 게 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